하지만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서도 변치 않는 진실. 주권을 가진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시대의 을로 불리는 평범한 국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의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18대 대선 1주년,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에도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고 외치는 시민들. 국정원, 군사이버, 보훈처, 행안부 등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관권 불법 선거로서 그 자체가 무효임이 분명히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선거 개입에 대한 규탄과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뜨거운 외침은 국경을 넘어 파리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무효이다. 재선거 실시하여 민주주의 살려내자. 자신을 반민주적인 선거의 결과물로 만드는 모든 구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죄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18대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대선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며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착수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바뀌었습니다.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나온 최종 결과는 70여 개의 아이디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대선 전 발표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전히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70명이 선거 개입을 하는데 댓글 딸랑 73개 달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대선 관련 글은 3달에 약 1건, 정치 선거 관련 글은 한 달에 1건, 찬반 클릭은 한 달에 약 2건 미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거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전 이뤄진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불거진 계기는 대선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위층의 부당한 압력을 느꼈다는 것. 사건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분명히 부당하다라고 느낀 점이 있었고, 서울청 전 김용판 서울청장이 전화를 직접 하셨고요. 통화를 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를 하셨고, 그 근거로는 내사 사건인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과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하면 그게 어떡하냐. 판단하는 수사팀의 대선과의 연관성에 대한 발언으로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함.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두 권력기관의 수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 수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검찰의 수장이었던 최동욱 총장이 도덕성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마저
상부 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팀장의 교체는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권력의 어두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이냐? 응?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응?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응?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공전을 거듭하며 의혹만 키웠던 검찰 수사팀의 외압 논란. 정부를 뒤집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질 이유도 전혀 없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 그 부분에 외압이 작용됐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나온 것이죠.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정부와 정권 측의 눈에 띌 정도의, 일반 국민도 눈치챌 정도의 압력의 작용, 왜곡, 축수, 이 부분이 사실은 또 한 덩어리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트위터에서도 국정원 직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계정들이 집단적으로 여론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정원 추정 집단의 트위터 여론 개입을 처음으로 보도한 지난 3월 15일부터 이 계정을 주목했습니다. 오빤 미남 스타일이란 트위터명을 쓰는 누들누들. 이 계정이 트윗을 생산해내면 수십 명 주요 팔로워들이 그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수만 명에게 트윗이 확산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밝혀진 국정원 연계 추정 트위터 계정만 600여 개. 이들이 트윗글을 조직적으로 유포시켜온 트윗글은 5만 5천 개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나오니까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하나였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국정원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한다면 오유라는 사이트 한 곳에서만 했을까? 그게 하나 의문이었고, 또 하나는 과연 지난 대선 때만 했을까? 그게 또 두 번째 의문이었죠. 이들은 일반 트위터 사용자들과는 달리 일상적인 글 대신 정치적인 글만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불거진 2012년 12월 11일 동시에 계정이 삭제되거나 활동을 멈추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 최소한 10개의 핵심 그룹이 나타났고 그 중심부에 하나의 계정이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은 이후 이 아이디를 쓴 사람이 같은 아이디로 다수의 국내 포털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고 국정원에 정통한 여러 관계자를 통해 이 씨의 신원에 대해 최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 당시 비정보 파트 소속이었던 이 씨는 트위터 활동 당시 심리정보국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식과 합리적인 의심만 가지고 접근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추적한 결과 언론 기관의 경우에서도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사회관계망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입증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뉴스타파는 국정원 연계 핵심 계정으로 추정했던 10개의 아이디 중 총 7개가 국정원 직원인 것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범위를 트위터 게시글로 확대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121만 건의 트윗을 공소장에 올렸습니다. 국정원 법에도 또 선거운동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이거는 그 선거 사범 중에는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국정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은 모두 31명. 분석 결과 이들의 활동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 느끼시는 분들도 국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국가기관이 이렇게 개입하는 상황이 방치되면 언젠가는 나나 내 아이들, 내 자식들에게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만 아마 이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보일 것 같습니다.